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12월 22일 장 끝나고, 자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숨고르기를 보였는데요. 사실 오늘 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쪽, 특히 내년도 2024년에 뭐가 가장 전망이 좋냐, 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수익을 줄 것이냐. 뭐 최근에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뭐 2차 전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규모 호재가 생겼을 때, 그때를 매도 시점으로 이제 좀 드렸었고, 사실 그 이후에 저는 2차 전지 주는 최근 한 2개월 동안 매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섹터도 그런데 특히 가장 좀 2024년에는 힌트가 하나 있죠.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제 끝나고, 물론 3월에 내릴 거냐, 5월에 내릴 거냐, 아니면 뭐 하반기에 내릴 거냐. 중요한 건 어차피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뭐냐,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1번 하나만 딱 하면 첫 번째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근래에 저희 우리 고객님들, 회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얘기하겠지만 특히 제약바이오가 1등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그 제약바이오 선발주들 3인방, 알테오젠,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레고캠바이오, 얘네들 제가 바닥 잡아드리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 종목들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전부 다 다시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주가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다른 종목들이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내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한다고. 언제부터? 지난 10월부터. 그다음에 11월. 지금 12월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는 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서 2024년에 내가 가장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섹터를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딱 이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곁다리로 반도체 먼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주도 좀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애들 중에서 뭐 솔직히 좀 너무 오른 애들은 좀 뭐 그렇고, 왜냐면 최근 들어서 뭐 CXL이라든지, 그죠? 예, 또 뭐 HBM 관련해서, 또 PIM 관련해서 또 종목군들도 그렇고, 또 먼저 올랐던 애들 좀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올해 그 반도체 쪽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 영상을, 제 이제 유튜브 영상 가보시면 지난 1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바닥이니까, 그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제가 얘네들 어디까지 투자한다 그러죠? 2024년 내년으로 가져간다 그러죠? SK하이닉스 이때가 얼마였냐면 7만원 후반이었습니다. 8만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70%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내년으로 목표가 없이 내년 1분기 이후에 한 2분기까지 가져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반도체들도 바닥치고 움직이는 애도 많고요. 또 HBM 관련한 종목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해갖고 후공정 업체들 뭐 굉장히 또 좀 좋았고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이렇게, 여기가 11월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는 거의 2달 동안 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음 주 이제 폐장을 앞두고 또 배당락 앞두고 있고, 근데 다 떠나서 그냥 과열이란 얘기예요. 지금 코스닥도 그죠? 예.
코스닥도 과열입니다. 과열이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또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었죠. 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쉬는 건 밑으로 쉬거나 아니면 옆으로 쉬는 건데 아주 깊을 것 같진 않고, 그죠? 깊을 것 같진 않고요. 기껏 해봐야 지금 위치가 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조금 숨고르기가 좀 있을 거나 좀 쉴 수도 있다. 과열이 조금 해소되려면, 그죠?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올해 엄청난 성과를 줬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바닥을 얘기해 드렸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3월에도 바닥 투자를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때 뭐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두산테스나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 이후에 HPSP라든지 뭐 많이 올랐는데 걔들은 둘째치고, 그죠? 얘들 SK 하이닉스는 올해 대규모 적자죠. 올해 대규모 적자죠. SK 하이닉스는 올해 한 8조 정도 적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은 올해 대규모 적자이기 때문에 얘는 올해 투자했었어야 돼. 왜? 그런데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두웠고 올해 1월이 가장, 이 자리가 뭐였습니까? SK하이닉스가 두 손을 든 거죠. 감산하겠다고. 그래서 반도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으로 가보십시오. 제 게임은 7만원 중반 후반 8만원 해가지고 딱 100% 게임입니다. 그러면 얼마? 16만원입니다. 내년도 대규모 흑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결국에 그렇게 가고 있죠. 이거 연말이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작년 10월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감산했을 때, 그 다음에 1월달 SK 하이닉스 감산 발표했을 때 바닥이었고, 3월달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라고 해서 바닥을 만들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내년도 2024년 최소한 상반기로 가주는 전략이 맞겠죠. 메모리 쪽에서 제가 하나만 더 좀 보여드리면은 미국 주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AMD 작년 10월달 뭐 올해 초 계속해서 바닥 잡아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10월달 바닥 의견을 드렸고요. 제가 국고추에서 이 75달러, 자 2주 전 정도 됩니다. 2주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렇게 75달러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엔비디아 이거는 500달러 부근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죠. AMD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75달러 전후였습니다. 어디로? 100달러를 향해서 가시라고 그랬죠. 메모리 쪽.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가 있었냐면요. 최근에 이제 HBM 관련 쪽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 뭐 CLX, 예, CLX, CXL이라고 맞죠? 예. 관련한 종목군들 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하고, 그죠? 그리고 이 CXL 이것도 하반기 상용화를 한다라는 전망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우리 그동안 많이 소개됐던 오픈 엣지, 예, 이거는 진짜 국내 아주 핵심적인 반도체 IP 업체죠. IP는 네트워크 IP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설계 자산. 얘가 또 삼성하고 같이 손잡고, 그죠? CXL 쪽도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6,000원, 7,000원대 바닥 잡아드리고 2만원대 또 다시 진입해야드리고, 그죠? 지금 이렇게 뚫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시장이 좀 밀려서 그래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목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현상 H파일에 지난 11월 2일 날 AD 테크놀로지를 사시라고 그랬죠. AD 테크놀로지 11월 2일 날. 11월 초에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네.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죠? 24,000원대였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사야 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AD 테크놀로지를 사야 된다.
자, 이 회사는 그때가 여기였어요. 예, 주가는 24,000원 정도 됐고요. 오늘 32,000원을 장중에 찍었습니다. 그죠? 국내 최초의 그 ARM, 최근에 이제 홀딩스도 $70 넘었죠.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최근 상장한 이제 패밀리스 업체인데 이 토탈 디자인 협력사로 선정이 됐을 만큼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예. 결국에는 이 AD 테크놀로지가 AI 칩하고 자율주행 칩 이쪽에서의 큰, 그죠? 고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 하우스. 오늘 장중 고점을 넘겼다가 오늘 장이 밀리니까 물량이 좀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점을 트라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투자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 하나, 펨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펨트론. 최근에 제가 펨트론을, 이게 이제 무상 1대1 무상, 그죠? 이게 1월 2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준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후공정 장비 그리고 SMT, 그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갖고 이제 SMT 검사 장비하고 후공정 검사 장비, 이게 거의 주력이거든요. 2차 전지 또 하지만 뭐 비중이 낮으니까 이게 거의 주력입니다. 주가가 최근 들어서 딱 2달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저점을 좀 만들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펨트론 상당히 기술력 가지고 있고 내년도 전망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1대1, 이게 1월 2일 날 신주 배정의 기준일이에요. 그렇죠? 예. 아마 그때까지 저가 매수가 차근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펨트론 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시점에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급 박스에서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또 좀 보였습니다. 오늘 펨트론이 개인들이 오늘 대거 매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 되니까, 그죠? 예. 하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나 투신이나 해서 양은 블럭이 만점으로 딱 일어서면 변곡점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17,000원 넘어섰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주식을 좀 사야 된다라고 뭐 지난주부터 이제 의견을 계속 저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제약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잘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올해 가장 성과를 먼저 많이 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알테오젠. 이거 남들이 바닥을 못 잡은 거예요. 두 번째 한올바이오, 우리가 바닥을 잡았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세 번째 ADC 플랫폼에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도 아직 진행형이죠. 머크하고 구체적으로 협상이 아직 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키드루다 SC 독점으로 가면서 얼마만큼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계약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냐, 또는 아니면 뭐 매각으로 갈 것이냐.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이 순서대로 떴어요. 근데 이 얘네들이 뜨면서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하위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그죠? 순서대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오를 것이다. 이번 주에 저희가 많이 빠져있는 바이오 업체들 주식을 몇 개 샀는데 걔들이 죄다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주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2024년에, 자, 이건 알테오젠 주가예요. 제가 이걸로 많이 설명을 하죠. 지난 2년 반 넘게 주가가 죽였다. 우리가 여기를 바닥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올해 빠지면 사고 해갖고 특히 급등하기 직전에도 매수를 드렸습니다. 반도체 주들은, 아니, 이 제약바이오는 몇 가지 투자 의견을 드렸죠. 뭔 투자를 드렸냐면, 2024년에 가장 화려할 것이다. 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니까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재료는 뭐가 있냐? 신약 승인. 이거는 알테오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승인 모멘텀.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비파만들이 그 파이프라인 도입. 왜냐면 그동안에 얘네들이 투자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죠. 뭐 자체 투자를 자체 연구개발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애들을 그죠? 도입하고 그죠? 기술 이전 받고 그 다음에 M&A 그죠? 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4만 원 정도에 있던 애가 8만 원, 9만 원, 지금 9만 원 언저리 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를 것 같다고.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장중에 매수 의견을 드려요. 오전장에. 근데 얘가 와 엄청나게 급등을 한 거예요. 얘가 이날 목요일 날 장중에 25%나 급등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알테오젠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건 알테오젠입니다. 다시 시작했죠. 그죠? 이날 정말 잘했어요. 변곡점 매수. 근데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보세요. 그 전에 한올 바이오파마도 있지. 한올 바이오파마도 제가 올해 바닥 잡아드린 자리들이에요. 그리고 급등했어.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 다시 변곡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는 어제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근한 3년 죽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바닥을 잘 잡았습니다. 34,000원, 35,000원, 4만원대도 했었고요. 눌렸을 때도 의견 드렸고, 그죠? 어제 목요일 날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변곡점으로 다시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ADC 플랫폼, ADC 쪽에서는 국내에서 뭐 거의 1위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5만 원 넘어서면서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최근 2주 동안 가장 핫한 건 HLB입니다. HLB. 지금 HLB 저희 성과가 많이 나 있어요.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건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 와우넷에서 좀 공신력 있게 그 매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월 첫 거래일부터 해가지고 1억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래서 힌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HINT. 근데 이거는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룰이 한 종목당 20% 비중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산해야 돼.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HLB도 지금 저는 조금 이 편입을 늦게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조금 더 빨리 했죠. 다 3만 원 아래. 예. 이게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 계좌 수익률은 지금 1억에서 지금 1억 8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단타한다라기보다는 그죠? 예. 뭐라 해야 될까요? 단타보다는 저는 중장기 하면서 스윙 매매 위주로 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 요즘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오르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올라서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올 12월 달에 제가 가장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11월부터도 HLB죠. 제가 간암 신약 승인 이 기대감에 결국엔 주가가 오르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면 3만 원부터예요. 그래서 11월에도 매수를 계속 시켜드리고 12월에도 주가가 뜨기 전에도 계속 매수 의견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이거든요. 네.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알테오젠이나 다른 거 얘기해드리면서 그랬죠. 지금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바닥에 있을 때를 잘 보셔야 된다고.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죠? 예. 지금 많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 하나만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안 오른다, 뭐 나중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뭐 오르든 안 오르든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네, 신테카 바이오. 이 신테카 바이오는 이번 주에, 자 이건 주봉으로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바닥으로 이 주식을 천천히 사모으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바닥을 조금 탈출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여기가 그날 49,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였고요. 20년도구나. 2020년도 가장 좋았을 때 여기 10,000원에서 뭐 거의 50,000원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죽였다가 이번 12월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약바이오 업종이 바닥을 치고 내년도 2024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또 업황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신테카 바이오는 그 AI 신약 개발 기업인데, 그러니까 국내 회사나 아니면 해외 제약 또 바이오 업체들한테 그 후보 물질 있죠, 후보 물질, 그죠? 뭐 그러니까 뭐 합성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항암 백신이라든지 항암 백신 후보 물질이라든지 뭐 세포 치료 이런 후보 물질을 빠르게 이 바이오 업체하고 제약 회사들이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업체들이 본인들이 빠르게 이런 후보 물질들을 발굴할 수 있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그 5월달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랐다가 또 주저앉았어요. 그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한 20,000원, 19,0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10,000원대까지 다시 내렸다가 지금 11,000원대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주식을 사모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이라고. 신테카 바이오. 자, 이 종목은 지금 12,000원, 13,000원 초반 정도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이미 이제 이 17,000원, 18,000원대 일단 한번 먼저 보게 될 것이고요. 18,000원, 19,000원 온 이후의 주가는 그 다음에 논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잘 보십시오. 2020년에 올랐다 21년, 22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날 3년 정도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빠졌어요. 왜? 고금리 때문에. 특히 22년부터는 고금리 때문에. 자, 이제는 2024년에 뭐가 가장 큰 성과를 낼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물론 제가 지금 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바닥에서 바이오주 매수한 게 두 자릿수로 급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HLB로 그냥 설명을 하면요, 지금 이 HLB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실제로 불과 한 달, 지난달 한 달 반 여기 가면은 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2024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큰 성과 내려면, 그죠? 누구나 다 뻔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죽인 종목군들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보면 돼요. 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뭐야? 최대 수혜주는 뭡니까? 반대로 최대 피해를 봤어야 돼요. 피해.
피해를 봤어야 돼요. 최대 피해주가 뭐였냐?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를 잡아내서 큰 성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매투하자라고 합니다. 매투. 특히 뭐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장중에 단타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봅니까? 그죠? 매투하자. 매투가 뭐냐?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하나 바닥주를 하나 선정을 해갖고 얘가 이제 시작을 하면 중장기로 쭉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 가격도 있고 목표 시점이 있죠. 얘는 목표 시점이에요. 가격보다는 얼마 갈지 몰라.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를 1월 달에 해갖고 올해 1월에 매수 투자 의견을 드리면서 걔를 목표가 없이 내년도 2024년 1분기 이후로 2분기까지 투자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빠지면 다시 저가 매수하고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매투는 중장기 투자와 스윙 매매를 병행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HLB도 이 바닥의 상고를 아직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매도 사인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12월에 본격적으로 뜰 때도 그죠? 이제 아직 스물스물 군부를 뗄 때도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팔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싱테카 이 한 종목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해봤는데 뭐 좋은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동안의 경험상 좋은 성과가 또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내년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하는 단 하나의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반도체는 올해 바닥을 쳤습니다. 올해 또 성과를 많이 낸 종목도 있죠. 하지만 아직 못 움직인 바닥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뭐 장비단에서도 그렇고요. 자, 반도체는 진행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렇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지금 후보 종목군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발굴해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리고 모든 투자는 밑그림과 설계, 그죠? 그리고 시간, 정성을 쏟으면서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